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대급 수능 부정행위. 학교왕TV. 안녕하세요. 학교왕TV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는데요.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바로 퇴실 처분을 받고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 처리되니 부정행위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한 방을 노리는 불나방은 언제나 있는 법. 그래서 오늘은 역대급 부정행위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그런 계획 부정행위도 있지만 억울하게 실격 처리가 된 사례도 있으니 오늘 영상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구독!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부정행위는 198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아닌 학력고사였는데요. 시험 도중 뒷자리에 앉은 한 수험생이 앞에 앉은 수험생의 등을 칼로 찌르며 답을 알려달라는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독교사에게 들키자 감독교사까지 칼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3년도에는 반에서 꼴등이었던 학생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딱 봐도 부정행위의 냄새가 나죠? 알고 보니 답안지를 관리하는 장학사가 엄마 친구였다고 하네요. 친구의 부탁으로 학력고사 정답을 유출해 학생에게 미리 정답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역대급 수능 부정행위는 2005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명문대생들이 돈을 받고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직 교사들까지 직접 브로커로 나섰고 수험생 대신 명문대생들이 시험을 보다 적발되게 됩니다. 당시 교사들은 사례금으로 무려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후 모두 형사사건으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적발된 대리시험 응시자들은 대부분 명문대생 학생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자금,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연이 안타까워도 그동안 열심히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니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겠죠. 이후 2006년도부터는 필적 확인란 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급 수능 부정행위도 2005년도에 일어났는데요. 2005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능폰 부정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수험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서로 보완해 성적을 올리자는 정답 품앗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40여 대의 휴대폰을 구입해 송신용, 수신용, 중기용으로 나눠 철저한 역할 분담하에 정답을 공유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선수 그룹은 한 명당 휴대전화 2대를 몸에 부착하고 고사장에 입실했는데요.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 숫자만큼 휴대폰을 두드려 신호음 형태로 답안 전달을 맡은 후배 도우미 그룹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우미 그룹은 전달받은 답안 중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간주해 선수 그룹과 일반 그룹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재전송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가담자만 무려 37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 후배를 제외한 수험생 314명 모두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됐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수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시켰고 2006년 수능부터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돼 부정행위를 막았습니다. 또 2006년도부터 필기기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두 번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의를 속여 저시력 병원 진단서를 수능시험 전에 제출했고 저시력자 특별 대상자로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연장된 시험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예상 답안이 올라오는데요. 일반 수험생보다 긴 시험 시간을 통해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에 화장실에 몰래 숨겨둔 핸드폰을 통해 답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부정행위는 4년이 지난 2016년도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4년 후 이 학생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 조작을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돼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중 11년, 12년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부정행위는 수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토익 시험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7급 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는가 하면 대학 시절에는 무단결석으로 인한 학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정행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억울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연이기 때문인데요. 수능날은 늘 춥다는 불분율이 있죠. 2015년 수능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수능을 볼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아버지 점퍼 안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었고 발각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수능에서도 어머니가 정성으로 싸주신 도시락 가방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의 핸드폰이 국어 시험 시간에 울려서 퇴실 조치와 함께 부정행위자로 실격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수능날에는 이처럼 억울한 이유로 혹은 규정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해서 부정행위자로 실격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모든 전자기기는 그 어떤 것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계도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교통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입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부정행위자 수험생 중에서 147명이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고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만약 1선택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역대급 수능 부정행위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한 행동,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여러분들이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감독관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